그럼 먼저 개략적인 얘기를 시작을 해 볼게요. 그 문제풀이를 바로 시작한다기보다 음 경우의 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경우의 수를 지금 2번 정도 했어요. 2번 정도 했고, 음 여기를 보기에 앞서서 어 자, 이런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질문 중에 "언제 퍼뮤테이션을 쓰고 언제 컨비네이션을 쓸지 헷갈린다." 뭐 이런 질문을 줬는데, 사실은 이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퍼뮤테이션을 썼다 할지라도 알팩으로 나눠주는 행동을 하면 컨비네이션이랑 같을 것이고, 컨비네이션을 썼더라도 이제 알팩을 곱해주게 되면 퍼뮤테이션에 갔기 때문에 퍼뮤테이션이나 컨비네이션을 뭘 쓰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순서를 생각하냐 생각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선생님, 순서라는 게 너무 막연한데요? 뭐 색칠, 색깔 간의 순서? 좀 이상한데요? 경우의 수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구분 구별이에요. 구분 구별. 뭐하고 뭐의 구분이요? 뭐끼리 구별을 하는 건데요? 경우의 수는 항상 등장인물, 즉 요소가 있죠. 어떤 요소가 있냐면은 색칠하기 문제에서는 색깔이 있을 거고 색이 칠해지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 다 모두 경우의 수에서 등장하는 요소죠. 자, 자리가 뭐 왼쪽 위라든지 오른쪽 위, 이렇게 서로 다른 자리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개수를 바꿔치기 하는 셔플하는 경우의 수를 카운트를 합니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풀 예정인 경우의 수 터프 문제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또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빌드업을 합니다. 음. 이를테면 똑같이 빨간색 공인데요. 어, 빨간색 공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빨간색 공이 두 개여서 이게 인제 뭐 빨간색인데 1번 빨간색 공, 2번 빨간색 공,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내가 그래서 구분 구별이 될 때와 안 될 때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구분 구별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 순서를 생각해 주거나, 또는 이제 다른 경우가 돼요. 다른 경우가 나오게 돼요. 그 같은 말로. 다른 경우가 나오게 된다. 빨간색 공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만약에 구분을 똑같은 걸로 보게 된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랑 같으니까 경우는 한 개밖에 안 된다고요. 하지만 이게 두 개 구분이 되게 되면 이거는 두 가지 경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요소 간의 구분 구별이 돼서 순서를 생각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모든 경우의 수를 만날 때마다 가장 예민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 포인트를 먼저 짚고 갈게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잘 이해했는지 묻기 위해서 내가 음, 잘 알고 있는 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n개 중에서 r을 뽑는다는 의미로 n 컨비네이션 r을 알고 있죠. 어, 거기서 여기 있는 n에도 방금 말한 내용이 숨어 있어요. 서로 다른 n이거든요. 서로 다른 n이어야 돼요. 어, n개가 각각 뭐 눈, 코, 입이 다르던가 뭐 색깔이 다르던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n개여야지 어떤 그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완전 똑같이 생긴 쌍둥이, 구분이 없는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완전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나오든 2개가 나왔네. 얘하고 얘가 나오든 2개가 나왔네. 이렇게 같은 경우가 된다라는 말이죠. 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해주고, 터프 문제 1번, 저기 735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음. 자, 바구니가 5개가 있어요. 근데 항상 눈에 밟히지 않는 이런 단어에 주목하세요. 서로 다른.
그러니까 바구니끼리는 구분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구니끼리는 구분을 한다. 근데 바구니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이 있죠. 빨간색이랑 저기 어, 좀 가려졌죠. 당황했네. 어, 빨간색 공이랑 파란색 공이 있어요. 일단 얘네들은 색깔이 다르니까 절대 이거를 같다라고 설정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근데 빨간색 공 3개짜리도 문제에 따라서 1번 빨간색, 2번 빨간색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서 같은 빨간색은 구분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저 3개를 고르는 과정은 어떻게 뽑아도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를 이제 가정법을 사용해서 구분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었을지 그 식을 비교를 해 보도록 해볼게. 이 문제 안에서. 이 문제의 세부 규칙을 봐보자. 빨간색 공은 2개 이상 넣을 수가 없다. 2개 이상은 2개부터란 얘긴데 안 넣거나 1개를 넣는 것만 가능하대. 그럼 바구니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1개 들어갔거나 혹은 빨간색이 안 들어간 거 먼저 분류를 해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가 일단 조금 방향을 뻗을 수 있는 오픈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방금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할 거의 포인트는 구분이 되는가? 이게 지금 키워드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되는 걸 써볼게요. 지금 문제의 뜻에 맞는 예시 원소 2개를 써본 건데요.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경우입니까? 다른 경우입니까? 다른 경우인 이유가 뭐죠? 바구니 사이에 구분이 있기 때문에 2번, 1, 2, 3번 바구니에 빨간 공이 3개 들어간 거랑 2, 3, 4번에 그 빨간 공이 들어간 거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누구 덕분에? 서로 다른 바구니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런 거를 안 하게 되면 뭔가 계속 찝찝한 기분이 들고 예, 문제가 될 때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잘 맞춰줬어요. 첫 번째는 일단 빨간색을 받을 3개의 바구니를 고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빨간색을 넣어줬어요. 자, 두 번째 이제 파란색을 넣어주는 건데 이게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그리고 또 조건 중에서 가장 우리 눈에 조금 밟히는 조건이 요거예요. 1개 이상 3개 이하. 막연하죠. 뭐 어떻게 넣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자, 이제 파란색 공을 넣어줘야 돼요. 이 파란색 6개를 어떻게 넣어줄지 여기서 처음 망설이는데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얘네들은 이 문제 규칙 위반이에요. 공이 1개는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일단 너네 빨간 공 못 받았다고? 빨간 공 다 써버렸는데 너는 일단 파란 공 하나 빨리 챙겨.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파란색 공이 4개잖아요. 그 4개를 분배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4개를 분배하는 경우. 자, 근데 4개를 하나에 몰빵 줄 수도 없어요. 3개 이하로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4개를 쪼개야 되는데, 자, 이제 공평하게 다 1개씩 들어가 있는 상태죠. 현재 상태로. 4개 남은 상태로. 그러니까 4개를 최대 2개씩 주거나, 혹은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4개를 주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니까, 자, 2개 보너스 받을 사람, 자, 2개, 1개 받을 사람, 그 다음에 1개 받을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해 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고배 법칙이라고 배웠었는데, 지금 내가 여기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 명당 2만 원씩 빌려줬어요. 5명한테. 그러면은 내가 받을 돈은 2 곱하기 5로 계산이 쉬워져요. 왜냐하면 균일하게 2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도 각 경우가 5개가 있는데 각 경우가 2개로 일정하다면 고배 법칙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각 경우마다 경우의 수가 다 다르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환경도 다른 게 우리가 이제 제대로 풀어야 될 그런 그 문제인 거예요. 잠깐. 네, 네.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그 자, 이제 이거를 세주시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내가 이제 예고했던 두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파란색을 고르는 거잖아요. 그, 지금 주어져 있는 요소에 한번 다시 집중을 해보세요. 바구니하고 공이 있습니다. 바구니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바구니가 두 개씩 먹을래? 라고 고르는 OCE가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5개의 바구니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 공이 이제 4개가 있는 거잖아요. 파란색 공이 만약에 구분이 되는 녀석이었다면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죠? 그 4개 중에서, 자, 어디 보자. 어이구, 이놈 싱싱하네. 그거 고르는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2개씩 골랐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요 분할과 분할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분할이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분할과 분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분할은 이제 찢는 거고요. 분배는 이제 바구니에 넣어주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5개 중에 2개를 고르고, 2개를 고르는 그 행동이 이제 분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야? 파란색 공 안에서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 파란색 글씨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이 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골라도 똑같은 경우기 때문에 무조건 1이거든요. 요거 짚고 갈게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게 되면 바구니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특별해서 얘 먼저 해볼게요. 얘는 야,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번에 이렇게 보너스 뿌릴 거야. 4개 중에서 못 받을 사람 하나 골라도 되고 받을 사람 4명 골라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요 녀석이 재밌는데 요 녀석을 내가 2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다 1번하고 3번의 공통점은 뭔가요? 2개가 똑같기 때문에 2개를 고르는 거는 아까 이제 안 해준다고 했고, 자, 야, 2개씩 더 먹을 사람 반찬 남았어. 5개 중에 고르면 됐었는데 여기서는 이 개수가 다른 게 존재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컨비네이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거를 2가지로 패러프레이징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야, 일단은 더 받을 사람 고르세요. 5명 중에 3명, 야, 더 먹을 사람. 근데 3명 중에서 1명을 완전 특별한 녀석으로 또 고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비유를 드리자면은 일단 그 우리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 반장 1명에 남자 부반장, 여자 부반장 이렇게 3명의 대표가 있었잖아요. 3명의 대표 중에서 찐 반장이 있었죠. 그걸 뽑는 경우가 5명 중에서 3명을 뽑은 다음에 그 3명 중에서 찐 대장 뽑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방식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5명 중에서 우선 선발 찐 반장을 1명 골라주고 몇 명 남았어요? 4명 중에서 야, 내 반장의 꼬봉들이 필요해. 2명. 자, 되게 다르게 생겼죠. 근데 똑같은 값인 30이 나옵니다. 네, 확인되시죠? 32, 6에다 다 똑같이 30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그 되게 이제 그런 자료 개념들을 정리한 그걸 줄 건데 자료표를 줄 건데 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해서도 저렇게 해서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 서로 다른 식을 쓸 수 있는 거. 이것도 되게 필요한 역량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론이 길었고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30이 나오고요. 요게 이제 10이 나오고요. 요게 5가 나와서요. 네, 45개의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빨간색을 먼저 깔아주고 파란색을 채워 넣어주고 이 파란색 2개를 받을 걸 고르는 거. 요게 포인트였어요. 음. 그 다음 문제 봐볼게요. 그 다음 736번입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좀 의미를 느끼면서 가볼게요. 자, 1부터 9까지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들 중에서 그 5개를 뽑아서 자, 또 서로 다른 그러니까 서로 다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들어가는 그게 없어요. 그만큼 구분 구별이 경우의 수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설정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자릿수를 꾸밀 거래요. 자, 근데 다섯 자릿수가 5의 배수래요. 우리 배수 판정법 배웠죠.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요건은 가장 끝에 있는 2라는 숫자가 0이 되거나 5가 되거나 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는데 0이라는 건 엔트리에 없으니 2가 5라는 사실을 확정하게 됐어요. 첫 번째, 이 문제를 푸는 그 스텝. 2가 5라는 걸 확정하는 걸 가장 먼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 한번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5보다 작은 1부터 4까지 숫자가 남았는데 배수가 정해진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이란 표현보다 순서가 한 개로 정해진 4C 2 하면 끝날 문제였어요. 이 조건이 없었더라면요. 저 조건이 없었더라면 4C 2 해갖고 끝나는 문제였는데 그 5보다 작은 4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저 조건이 있었고 그럼 저 조건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녀석이 C인데요. 자, C AB가 DA 순서로 C보다 크고요. DE도 C보다 크대요. 학생들이 처음으로 이제 헷갈려 하는 거. 선생님, 그러면은 AB하고 D는 어떻게 돼요? 없는데. 자, 조건이 없잖아요. AB가 커도 상관이 없고요. D가 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설정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설정이 있는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렇게 각 경우가 균일하게 있는 아주 운이 좋은 경우에는 고비 법칙을 쓰면 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균일하지가 않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우스갯소리로 경우를 많이 나누는 단원이기 때문에 단원명이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 각 경우를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각 경우는 구하는 상황과 어떤 분위기가 완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각 경우를 일단 거시적인 분류를 해보죠. 거시적 분류를 해볼게요. 자, C가 될 수 있는 게 1이 될 수 있죠. 2가 될 수 있죠. 3이 될 수 있죠. 4가 될 수가 없어요. C 자체는 5보다 작아서 4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럼 D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C가 될 수 있는 게 C가 1일 때, C가 2일 때, C가 3일 때, 3개 정도는 우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분류도 아니고 이렇게 분류를 해줘야 되겠다. 선생님, 아까 이거 가리시고 4C2 하셨잖아요. 그거 왜 좋은 방법 냅둬놓고 왜 굳이 고생을 사서 하시나요? 이걸 못 쓰니까 그렇게 하겠죠. 왜 못 쓰죠? 4C를 하고 뭔가 곱하기 위해서는 4개, 1부터 4까지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모든 과정에서 같은 이 왼쪽 조건을 만족하는 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C가 만약에 1로 결정이 됐을 때는 1보다 큰 후보들이 2부터 8까지 8개가 있어서 8개 중에 2개를 골라주면 되는데 C가 2일 때는 야 3부터 시작해 7개 이렇게 자꾸 그 재반 사정이 바뀐단 말이에요. 균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줘야만 합니다. 당연히 이것만 있을 때는 4C 2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C가 1일 때는 일단은 D가 아직 결정이 안 됐죠. 2, 3, 4 중에서 D를 하나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그 D하고 A, B는 서로 동케어니까 8개 중에서 2개를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조심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오류를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실수한 거. 네, 서로 다른. 서로 다른. 그래서 이렇게 중복해서 뽑는 경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찾아주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사이에 있는 D를 먼저 뽑아주시고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보다 큰 녀석은 기본적으로 8개가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 D하고 E에서 사용된 2개를 제외하고 남은 6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컨비네이션을 쓰는 이유는 얘네 둘이 대소가 정해졌거든요. 자, 이렇게 2번만 더 가볼게요. 자, C가 2라고 가정했을 때 D가 될 수 있는 거는 여기 1이었을 때 2, 3, 4였죠. 2가 됐을 때는 2개가 되겠고 3이 됐을 때는 뭐 1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저기 3부터 8까지여서 기본적으로 6개인데 역시 또
3부터 8까지 해서 6개인데 2개를 제외하고 예. 잠깐만요. 3부터 8까지 잠깐만요. 지금 뭔가 잘못했어요. 그 2부터 8까지 7개였죠. 7개인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 자, 다시 1부터 9까지 숫자예요. C가 1일 때는 2부터 9까지 8개인데 D2의 개수인 2개. 2개를 무조건 빼줄 거예요. 그래서 6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이제 C가 2. C가 2면은 3부터 8까지 6개인데 아니 저기 3부터 9까지 7개인데 거기서 2개를 빼니까 5C 맞죠?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4C2가 되겠죠. 네. 요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는 객관식이 되게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뭐 하나 계산 실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보정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의 주관식은 되게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15 해서 45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0이 나오게 되고요. 요거는 6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답이 71, 3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그 단원에서 배울 게 많은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답이 만약에 틀렸을 때 그거를 보정하는 연습이 특히 더 중요한 단원이에요. 함수나 방정식은 틀리면 완전 안드로메다로 가기 때문에 약간 그 틀렸을 때 그 경보 장치가 좀 세게 울리는 편인데 경우의 수는 좀 그게 어렵거든요. 그럼 일단 다음 문제까지 좀 봐보겠습니다. 1237번. 이거는 이제 공육수는 기출인데 지금 문제가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약간 내용을 이해시켜 드리자면 요거예요. 검은 블록 4개를 넣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은 블록, 검은 블록, 검은 블록, 검은 블록 넣고 나머지는 이제 투명한 블록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아무런 표시도 안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위에서 봐도 4개가 다 검은 블록, 옆에서 봐도 3개가 다 검은 블록 이렇게 보이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 이겁니다. 수능 기출인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되는 예시 프로토타입 이런 게 하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거는 경우를 어떻게 세주면 좋을까요? 막 내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되는 거 세봐도 막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음.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전식 배열에서 숫자를 불러왔던 것처럼 얘도 이렇게 숫자를 불러와 볼게요. 가로를 셀 때 보통 행이라고 세고 세로를 셀 때 열이라고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행렬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요 상황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 1,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하기 전에 또 하나의 빌드업을 잠깐 하나만 할게요. 아까 이제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 요소끼리 어떤 관계를 띠는 경우가 있어요. 요소가 뭐 색깔은 색깔이요, 바구니는 바구니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무슨 관계를 형성한. 근데 그게 안 좋은 것들만 배워갖고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을 관계. 자, 갑을 관계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 함수의 개수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함수의 그 정의의 특성상 x의 집합에 있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y를 두고 경쟁할 일이 생기지만 y라는 녀석들은요. 그 함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규칙이죠. 그러니까 y는 이렇게 두 녀석을 선택할 수 있지만 x는 2개를 선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되면 학교를 갈 거잖아요. 영신여고 안에 그리고 여기 뭐 화원고가 있어요. 화원고 안에. 뭐 그래서 뭐 3일 뒤, 뭐 11월 뭐 10일 날 영신여고에서 여기 뭐야 상현이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요거는 뭐 거기 다니는 학생이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동시간대에서 화원고에서 이렇게 발견되면 이때부터는 공포 영화가 되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 학교 입장에서 여기도 뭐 민지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 이 학교 안에서 다른 요소가 발견되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갑이에요? 학교가 갑이고 여기는 학생이란 요소는 을이 되는 것처럼 바구니에다가 공을 넣는 것도 함수에서 대응을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요소 간의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환원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비유를 들었고, 그게 어떤 경우일까요? 자, 1열을 봐볼까요? 지금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3행에 2개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행이 값이에요. 이게 검은색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각 열마다 하나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를 더 채울 여유가 없어요. 근데 각 열에 2개씩 넣다 보니까 행은 이렇게 2개를 선택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행, 2행, 3행이 값이 돼서 우리 값지라는 애 있었죠. 바로 공역이요. 자, 요렇게랑 요렇게 줄 수가 있게 되고, 자, 그러면은 함수의 성격 때문에 1, 2, 3, 4 중에 화살표는 어차피 못 쏠 수가 없죠. 화살표를 쏘는 순간 열은 다 채워진 거예요. 근데 화살표를 안 받는 애가 생기는 순간 이 3번의 행이 와 여기 투명해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이거 무슨 문제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얘기했던 거예요. 바로 자, 1대1은 아니죠.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했었죠.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사실 그게 1대1 대응 맞잖아요. 자, 1대1 대응과 다르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라는 요건과 공역과 치역이 같은 이 2가지 요건이 합쳐져서 판정을 받게 되는 게 1대1 대응이었고, 거기서 1대1 함수라는 것이 누락이 되고 오로지 공역과 치역이 같음이라는 것만 요구하는 함수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대표적인 뭐의 문제였죠? 분할과 분배의 문제였어요. 근데 분할과 분배는 대진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응용 문제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는 툴 중에 하나로서 내가 그 중요성을 되게 강조했던 그 조합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건데, 분할과 분배예요. 자, 더 다른 비유를 해줘 볼까요? 1번 박스, 2번 박스, 3번 박스가 있는데 빈 박스가 없는 상태로 1, 2, 3번, 1, 2, 3, 4라는 구분이 있는 없는 구분이 있는 공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박스 3개 준비하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박스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다가 1, 2, 3, 4라는 공을 넣는 건데, 오잉? 잘 보세요. 무슨 블럭이었는데 공까지 와버렸어요. 네. 자, 그럼 빈 공간이 없이, 빵개가 없이 이 4개를 골라 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최대한 한쪽에 몰빵.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얘기했었죠. 이런 거 몰빵할 때 312, 312, 211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내림차순 규칙을 부여해줍니다. 내림차순이요. 자, 그래서 3, 1, 0, 0이 안 되죠. 그러면 얘가 안 받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11부터 가능합니다. 자, 그럼 대경우가 2이기 때문에 얘네 사이에 교환이 불가능하죠? 다음 단계 넘어갑니다. 자, 근데 내림차순으로 가야 돼갖고 111인데 이러면 3개가 되니까 안 되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이렇게. 여기 되셨을까요? 네. 자, 지금 그거부터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리바이브 해볼게요. 오늘의 가장 키워드,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자, 여기 있는 1, 2, 3은 구분이 되는 애들이죠. 1번 박스, 2번 박스, 3번 박스. 1행, 2행, 3행. 서로 다른 애들이에요. 1열, 2열, 3열, 4열. 얘네끼리도 서로 다른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 한 개, 한 개가 이렇게 셔플링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셔플링들이. 왜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 박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211이든 121이든 다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 얘네 간에 구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아까 우리가 그 분할 분배를 생략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해줘야 돼요. 어떻게?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세요. 2개 중에서 1개를 고르세요. 1개 중에서 1개를 고르세요. 그 다음 몇으로 나눠야 되죠? 2팩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지 마음대로 순서를 생각해 줬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한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분할이라고 불러요. 분할은 말 그대로 이렇게 쪼개기만 한 거예요. 2개, 1개, 1개로. 쪼개기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행동이 분배인데, 분배. 그러니까 분배라는 거는 그 각 묶음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 몇 번 박스에
배치를 시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1번 박스일 수도 있고 2번 박스, 3번 박스일 수도 있으니까 3팩을 해주시면 됩니다. 3팩.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 분할과 분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무조건 나오는 질문이 선생님, 여기 한 개 한 개 똑같잖아요. 근데 왜 3팩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여기 있는 배열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분할과 분배에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결론은 3팩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데요? 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이 단어를 써서 이 단어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구분이 되니까. 자, 그래서 구분이라는 게 지금 이번 시간에 가장 주인공이에요. 오늘 얘 생일이에요. 1, 2, 3, 3,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우리가 얘를 줄서는 가장 기초적인 경우의 수를 해볼게요. 4팩이라고 하면 틀리죠. 무조건 2팩을 해야 되죠. 3, 3이 구분이 안 되니까 왜 구분시켜줬어? 다른 경우가 아니잖아. 하고 취소시켜 준 거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자, 그럼 이 이유까지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결국에 순서를 생각해 줄 거라면 여기서 순서 생각했을 때 어이구 미리 잘 생각했네. 어이구 기특해 잘했어 라고 해줘야 되는데 굳이 여기서 삐딱하게 순서 먼저 생각한 애들을 취소시켜버리고 나중에 또 한단 말이죠. 요런 이 얘기까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서 결국 결론적으로 1이란 숫자하고 2란 숫자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했더니 1이 나왔어요. 한 개 중에 하나 선택했더니 2가 나왔어요. 근데 이 경우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2가 나온 경우랑 한 개 중에 한 개 선택했을 때 1이 나오는 경우랑 같은 경우입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세 묶음으로 나누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 타이틀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구분이 되지 않는 같은 녀석이에요. 아직까지는 분배를 하기 전까지는요. 분배를 하게 되면 야 이거 이제 A 바구니야 B 바구니야 이러면은 여기 1이 들어간 거랑 여기 2가 들어간 아니 여기 1이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 1이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간 거랑 이게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묶음의 이름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구분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2팩을 나눠주고 나중에 뒷복을 3팩 해주는 이유는 이거기 때문입니다. 얘네는 여기서 골라진 두 개의 묶음, 이렇게 두 개짜리 묶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3, 4가. 얘네도 얘네랑 같이 셔플링을 해줘야 되는데 지들 둘이서만 따로 밥 먹고 왔어요. 그래서 야 왜 니 둘이끼리 뭐야 야 취소시켜. 그다음에 야 너도 같이 와. 다 같이 모인 다음에 3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의도한 거는 전체적인 이렇게 셔플질을 하려고 했는데 지들끼리만 이렇게 셔플을 해줘야 되를 안 해주고 지들끼리만 했기 때문에 잠깐 셔플을 취소시켜 준 다음에 다 같이 하려고 취소시켜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분할과 분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바로 답을 내볼게요. 이 문제에서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구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뭔가 이제 다른 또 헷갈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항상 떠올려야 될 단어가 저 구분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분. 그 요소가 구분이 되나 안 되나. 자, 그래서 네. 그래서 1, 2, 3이 갑이었고 여기 1, 2, 3, 4가 을이었죠. 그래서 2, 1, 1로 거시적인 분류 요거만 됐었고 4개 중에 2개, 2개 중에 1개 그래서 묶음을 다 쪼개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거를 이렇게 팩토리얼로 세 묶음 전체 3개 바구니니까 배열을 했어요. 네.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래서 66에 36 답이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 분할과 분배 그 이전에 이렇게 토막이라는 상황이 이때도 수능이었고 신유형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때 공육 수능이 이제 나보다 한 살 선배들이 본 수능이어서 이제 이거 보고서 나도 그 경우의 수가 울 때 시험 범위였나? 울 때 경우의 수가 저기 시험 범위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나도 이제 수능 응원 갔다 와서 이렇게 풀어봤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새롭게 만들어졌도 기존에 사용됐던 그 분할과 분배라는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준비?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좀 사설을 점점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업 많이 해서요. 자, 요것도 이제 기출인데, 어디냐? 경찰대. 그러니까 경찰대나 저기 그 육사 이런 데가 그 자체적으로 수능 같은 시험을 보는데, 그, 한번 관심 뭐 가져봐도 뭐 나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되게 혜택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수능이랑 문제수도 똑같고 되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수능이랑은 분명히 다른 시험이기도 해요. 범위는 똑같고 막 다 그런데. 근데 경찰도 2013학년도 13학번들이 봤던 건데, 자, 적어도라는 말이 조합에서 사용이 된 케이스예요. 그게 포인트. 자, 15명 중에서 적어도 한 명 남학생, 일단 적어도는 무조건 여사건을 쓰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적어도는 무조건 많은 경우로 불러오기 때문에. 자, 3명에 대출하는 방법. 이건 뭐겠어요? 1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그, 남학생 중에서만 뽑는 경우 제외시켜주고, 여학생 중에서만 뽑는 경우 제외시켜주면 되잖아요. X하고 Y 더한 거는 얼마? 15명. 네. 그래서 그게 몇 가지야? 286가지야.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이 식을 쓰는 것까지는 다 잘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X, 3차 방정식 나오는데요? 자, 3차 방정식을 풀만한 게 나오면 풀 수도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경우의 수의 특성상 무슨 조건인가요? 거의 대부분이 음하정 조건이잖아요. 음하정, 음이 아닌 정수. 앞으로 고2, 고3 올라가서도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은 되게 특별한 조건이야. 왜냐하면은 노가다가 합법화가 되거든. 노가다 합법화. 어. 얘네들은 막 대입을 해서 하는 그런 재래식인 방법이 전혀 그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 말을 몇 번이고 다시 할 일이 많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진짜로 무슨 뭐 x 팩토리얼에다가 3 x 3 팩토리얼 그 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대입 때려보는 거. 그렇게 푸는 거예요. 어. 진짜 이건 그냥 그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막 다 식으로 막 정리해서 막 x에 관한 뭐 관계식 넣어서 3, 4 이거 생각하는데 고3 모의고사에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냥 정수 조건이 나왔을 때 그냥 대입질을 해버려고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만반해서 대입하세요. 예를 들어서 8하고 7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건 계산을 해둡시다. 15C3은 몇이냐면 15, 14, 13이고 6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요. 91에다가 5를 곱하는 거니까 495가 되고요. 그래서 495를 여기다 빼주게 되면은 9에다가 0에다가 여기 209. 나 이거 또 495라고 하네. 455인데. 이거 뭐막 끼웠나? 455거든요. 9, 7, 6. 169가 나와요. 13의 제곱이죠. 요게 XC3. 더해서 3이, 더해서 15가 되는 두 녀석의 컨비네이션 3의 값입니다. 자, 해보시죠. 그러면은, 8하고 7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럼 8, 7, 6. 6 사라지고요. 더하기, 그, 7, 6, 5. 35. 56. 좀 택도 없죠? 8, 7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서로 끝과 끝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4하고 9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뭐 3, 4번이면 무조건 거의 나올 것 같아 보여요. 4이면 4C3이니까 4고요. 9C3이면 987. 그걸 6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12, 80. 4랑 11요. 네. 11, 19. 여기 6이니까 여기 5고 여기 3. 15, 15니까 그 165에다가 169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참고로 남학생이 4명인지 여학생이 4명인지는 몰라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두 개의 차이는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답이 4번이에요. 그래서 739번까지 해보고 잠깐 제가 740번 답까지 못 냈거든요. 739번까지 봐볼게요.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자, 여기 그림이 친절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동그라미가 이런 식으로 두 개만 보이는 경우를 찾고 싶대요. 두 개만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얘는 좀 뒤에 가려지니까 두 개만 보이겠네요. 자, 돈 이런 상황이 다 있지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네, 해봐야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은 제법 큰 애들만 두 개가 보이나? 작은 애랑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되게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원판이 크다 작다 이러면 애매하니까 우리 사전식 배열에서 1, 2, 3, 4, 5 맞췄던 것처럼 가장 큰 거를 5, 크기 순으로 1, 2, 3, 4 이름을 붙여볼게요. 현재 상황을 나타내면은 4, 3, 2, 1,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 뒤에 3, 1이 가려져서 4하고 5가 보이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일단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거를 그냥 바로 딱 생각이 들진 않겠죠. 5라는 녀석을 한번 바라볼게요. 5가 1층에 있건 2층에 있건 3층에 있건 4층에 있든 5층에 있건 이 미친 존재감은 가릴 수가 없죠.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 5는 무조건 보임. 얘는 무조건 보여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럼 4도 꽤 크잖아요. 4는 5D로 숨을 수가 있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5는 무조건 보임. 이게 첫 번째 사실이고요. 자, 두 번째로 확인될 수 있는 이제 핵심 사실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뒤에 가려지는 게 포인트니까 일단 분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5는 무조건 보이고요. 자, 그러면 1하고 5하고 이렇게 두 개 보이는 거. 두 개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가능하죠? 2, 3, 4가 다 5D로 가려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이런 분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두 개의 원이 1번, 5번, 2번, 5번, 3번, 5번, 4번, 5번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각 분류가 균일한 경우의 수는 거의 아니라는 기대를 갖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1번이 보이고 5번이 보이는 경우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1번이 이렇게 무사하게 보이려면 5번이 백업을 쳐줘야 돼요. 5번 뒤에 싹 다 숨어야 돼요. 누가? 2, 3, 4가 이런 식으로 2, 3, 4를 배열시켜줘야 되죠. 지들끼리 뒤에서 다 배열하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구분이란 단어를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쌓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 밑에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보이지도 않아요. 위에서 봤을 때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1, 2, 3으로 2, 3, 4로 쌓여져 있건 3, 2, 4로 쌓여져 있건 우리 입장에서 보는 그림은 똑같은데 방금 말했던 두 경우는 구분이 되나요? 네, 구분이 되죠. 왜냐하면 쌓는 방법이 엄연히 다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를 내가 원판이 이렇게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원판에 봤을 때 보이는 경우의 수를 얘기한다면 저거를 배열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래서 경우의 수에서 구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단어를 한 글자만 바꿔도 푸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원이 보이는 그 종류의 개수를 구하여라. 쌓는 개수를 구하여라에 따라서 푸는 방식이 천지차별이에요. 보이는 개수를 구하여라 하면은 몇 개? 4개. 4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안에서 이거가 어떻게 배열을 하건 구분이 안 가서 한 가지로 보기 때문이죠. 근데 쌓는 방법의 수니까 그래도 문자 한 글자 한 글자 잘 읽어야 돼요. 쌓는 경우의 수니까 그러면은 똑같이 1하고 5 내 눈에는 이렇게 보여도 요 뒤에서는 셔플질을 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근데 그 경우의 수는 1번은 쉽습니다. 요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볼게요. 1번은 3개를 배열하니까 3팩토리얼이 나오게 돼요. 다음 더하기. 자, 이번엔 2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좀 다른 사정이 생겨요. 뭔 사정이냐면은
역시 또 5번 뒤에 남은 1, 2, 4라는 숫자가 이렇게 숨었어. 1, 3, 4. 이런 거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대로 3팩토리얼이 가능한데, 자, 다른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분류를 했을 때, 이 뒤에 숨을 수 있는 애가 하나가 생겼어요. 누구? 1. 1이 이 뒤에 숨어서, 이렇게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똑같이 여전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1이 요 앞에 나가면 안 되죠. 그럼 보이는 원이 3개가 돼버리니까. 이런 거를 막 두루 살피는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이 문제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저렇게 생긴 문제로 그걸 하다 보면은 새로운 도형을 가져도 또, 이거 그 문제구나 하는 게 보이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숨을 수 있구나. 그래서 3팩이 되는 경우랑 더하기 덧셈이죠. 왜냐면은 이 뒤에 숨는 애가 있거나 없거나 둘 다 답이 되는 건 매 한 가지니까 더하는 거예요. 자, 이에서 2의 뒤에 1이 숨었습니다. 그럼 뒤에 2팩이 되겠죠. 이렇게. 이 둘은 서로 저기 배반 사건이죠. 교집합도 없고요. 네. 1이 여기에 있으면서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하는 거예요. 합의 법칙을 쓴 겁니다. 3번 봐볼게요. 3번부터는 더 재밌어지는데요. 뒤에 숨을 수 있는 게 1하고 2죠. 근데 1, 2가 그냥 5가 든든해. 안 숨을 수도 있죠. 그래서 1, 2가 3 뒤에 안 숨었을 때, 한 놈만 숨었을 때, 두 놈 다 숨었을 때. 이렇게. 자, 한 놈만 숨었을 때 어떻게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 1하고 2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서, 이 컨비네이션 1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서 하나 일로 갔어요. 여기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죠. 2팩토리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 이해되셨으면 4번도 이해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는 2개 중에 2개가 다 일로 갔죠. 여기는 한 명만 남아서 한 명 배열해봤자 의미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2명을 배열해야 되죠. 2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한 놈도 없을 때, 하나 들어갔을 때, 하나 골라주시고 2팩. 여기 둘 다 갔을 때, 2팩. 이렇게. 자, 그럼 4번이 이제 그 대미인데요. 4번. 자, 4 뒤에 숨을 수 있는 게 지금 남은 숫자가 1, 2, 3이 있는데요. 5 뒤에 숨을 수도 있지만 1, 2, 3이 여기로 다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야, 5 뒤가 그냥 든든해. 5 뒤에 있을래? 3팩토리얼. 넘어가는 거 안 넘어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한 놈 넘어갔어요. 한 놈. 3개 중에 한 놈 넘어가서 3 콤비네이션 1. 그 다음에 여기 2놈 남았죠. 그 2놈 배열시켜주는 거. 자, 그 다음에 2놈 넘어갔어요. 3 콤비네이션 2. 그 다음에 넘어간 2놈 배열시켜주는 거. 자, 그 다음에 3놈 다 넘어갔어요. 3 콤비네이션 3. 여기 안에서 3명 다 배열시켜주는 거. 이거 계산해 주시면 나옵니다. 자, 복잡하죠? 그래서 각각의 거시적인 분류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그 안에서 각각 구해 주시고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네가 각각 나름대로 다 답이 되기 때문에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합의 법칙을 하는 거예요. 답까지 내보죠. 6 더하기 6하고 2니까 8 더하기 그 다음에 4하고 2 하면 6인데 여기 6이니까 12 더하기 마지막에 자 이거 6이고 6이죠. 12죠. 12가 되니까 24죠. 24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20이고 44니까 답이 50이 나오게 돼요. 네, 이렇게 되는 문제였어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보고 잠깐 끊었다가 유리식에서 나온 문제잖아요. 유리식을 만나게 되면 그 분모가 차수가 더 큰 상태에 조금 집착하시길 바래요. 지금 분모가 차수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4x 제곱 저거를 아래 걸로 나눠 주시는 거예요. 혹시 근데 또 인수분해가 되어 보이네요. 1을 넣으니까요. 그러니까 x-1 저기 뭐야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도 1 넣어서 적어 되니까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4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거는 저기 실근이 없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이 정수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약분이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x가 1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전제 하에 저렇게 약분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지워주기만 하면은 x가 나중에 여기 정리해서 1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고르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x가 1이면은 이 문제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약분이 될 때는 1이 아니라는 저 전제를 이렇게 좀 같이 메모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여전히 똑같이 내가 불만스러운 식의 모양식 나왔죠. 자, 이제는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1차, 여기 재수가 1차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4x 제곱 만들어졌죠? 6x 나왔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2x에서 4x 만들어졌고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3이 나왔는데 플러스 6이 되어야 되니까 9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누구를요? 분자를요. 요렇게 검산식으로 써준 거예요. 자, 의심스러우신가요? 요거를 곱해서 전개하면 다시 얘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시거든요. 자, 그러면 역시 또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는 상태에서 분배 법칙을 해주시게 되면 2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3분의 9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자체도 정수가 되길 바라고요. x도 정수로 내가 고를 거래요. 얘 어차피 정수죠. 정수하고 더해서 정수가 나오려면 얘가 정수여야 되거든요. 우리 참고로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할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보세요. 우리 유리수를요.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분류가 되죠. 정화유 이렇게. 그리고 실수를요. 유리수와 무리수로 분류가 되고 또 복소수를 실수하고 허수로 분류가 되잖아요. 여기 안에 이제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좀 디테일인데 잘 보세요. 우리 교육과정상 정수를 배우고 나서 어느 날 선생님이 갑자기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분수나 소수 같은 애들, 기하 분수를 만들었을 때 그걸 데리고 오더니 같이 유리수를 소개했죠. 자, 근데 중3 때 가니까 또 똑같이 나는 유리수까지는 잘 배워놨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무리수를 데려오더니 묶어서 실수래요. 고등학교 1학년 오니까 허수를 데려오더니 묶어서 복소수래요. 이렇게 배워왔었는데 그래서 매 순간 등장했던 이 뉴페이스들 있죠. 얘네들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이게 이제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덧셈이나 이제 곱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정수를 나누기는 제외. 나누기는 큰 범주 안에서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이니까. 자, 더하기나 곱하기를 해서 때려 죽어도 저기 분수 못 만들죠. 정수끼리 더해서. 근데 얘네끼리는 얘 만들 수 있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했더니 1 나오잖아요. 자, 여기 또 봐봐. 분수하고 분수 뭐 유리수는 또 정수 포함이니까 유리수끼리 어떻게 더해도 절대로 루트가 나오는 그런 거 못 만들죠. 근데 루트는 만들 수가 있죠. 루트 6분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루트 14분의 아니 저기 4, 6에 24 루트 24 그다음에 뭐 루트 이렇게 하면 2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뉴페이스 애들은 약간 무서운 애들이야. 지들끼리 하면 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들끼리 더하기 곱하기 하면 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느낌 오시죠? 자, 이거 정수예요. 그러면은 얘가 더한 게 정수가 나오려면 얘가 정수인 경우밖에 없다. 근데 그게 뭔 말이에요? 좀 맥 빠지는데. 자, 근데 만약에 얘가 분수 형태고 얘가 분수 형태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정수는 무언가랑 더해서 정수가 나오려면 얘는 정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특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 내가 짓는 포인트가 두 개예요. 정수끼리는 무슨 짓을 해도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넘어갈 수가 없다가 포인트 1번 그리고 결과가 정수끼리 정수가 나오려면 얘도 정수여야 된다.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끼리 또 얘가 나오려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끼리의 더하기나 곱하기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로 넘어오려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플러스고 이거 마이너스라고 보시면요. 플러스끼리는 곱하기나 더하기를 해도 절대 마이너스 못 넘어가잖아요. 근데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플러스로 넘어가죠. 제가 지금 수업 중이라서 이따 좀 전화를 드릴게요. 네네. 네.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수인 걸로 귀결시키면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9에 저기 약수여야 되잖아요. 139. 그래서 이게 139가 되는, 근데 139만 돼요? 정수니까 뿔마도 되죠. 이렇게. 이거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것도 조심할 게, 만약에 혹시나 x가 1이 나온다면 제외시켜줘야 돼요. 왜냐면 1이 나오면 요런 거? 일어나지 못했었어요. 태어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미리 대입을 해볼게요. 1을 하면 당연히 5가 안 나오죠? 근데 뭐 계산을 어떻게 하다 보면 여기 숫자 조정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9가 아니라 뭐야? 그러니까 1이 나와서 여기 5가 나왔죠? 만약 여기 10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1 제외시키는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서만큼은 요거 강조합니다. 1이 나오면 저게 안 되는 거니까. 자, 7번이었고요. 그래서 7번 안에서도 이렇게 정사이에서 얘기해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구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경우의 수에서 동전도 많이 던지고 주사위도 많이 던지죠. 그래서 주사위도 대표적으로 문제 설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주사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얘를 구분을 할 때가 있고 구분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구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위가 뭐 똑같이 생겼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1하고 2가 나올 때랑 2하고 1이 나올 때 이 두 개가 경우의 수가 서로 다른 겁니다. 경우의 수가 달라진 이유는 두 개가 구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이죠.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모두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인데요. 우리 사분면을 갖고 시비를 걸 때 반드시 관여하는 점이 바로 0,0 원점입니다. 그 0,0에 그러니까 0에서의 그 함수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항상 마지막 그 지나는 사분면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사분면 몇 사분면을 지난다는 시비가 나오면은 거의 이제 그 x가 0일 때를 대입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시그니처 포인터가 그 저기 뭐야 치역이 그 치역을 또 볼 수가 있죠. 우리 치역이 항상 어떻게 결정이 되죠? 얘가 이걸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 거의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될 사실이 요 녀석이 2라는 사실과 A가 음수라는 사실을 바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우리가 정역과 치역을 결정할 때 정역은 루트 안에가 양수인 거에서 나왔고 치역은 루트가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플러스여서 그냥 적당히 더해지는 녀석으로 인지를 해주시고 요 녀석이 주인공이거든요. 5에서 적당한 녀석이 더해지는 거니까 안 더해지면 5고 뭔가 더해지면 5보다 크겠죠. 그래서 5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여기 안에 있는 거 어떻게 복잡하게 있는 거 신경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다면 5에서 아예 운 좋으면 안 빼지거나 조금 빼지는 거니까 5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 이하가 됐다라는 거면은 여기가 2고 여기가 빼질 가능성이 있는 음수. 이렇게 바로 결정이 되셔야 돼요. 네, 기초고요. 자, 그래서 저 치역 때문에 시그니처 포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바로 2,2라는 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x 앞에 마이너스 있고 y 앞에도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 고양이 수염 중에서 이렇게 생긴 수염 이거 X같이 생긴 고양이 수염 네 이렇게 자, 요 녀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려면 원점을 이렇게 관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예고한 대로 나왔죠. 유리함수도 똑같아요. 유리함수도 지날 때 무조건 언제 원점이 무조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난이도는 이제 중하 정도 되는 문제였고요.
얘네들 갖고 빨리 빌드업을 해서 우리 이제 어려운 문제.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똑같은 문제도 시간 텀을 두고 몇 번을 두고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깔끔하게 푸는 거를 역시 몇 번이고 제출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에서 그런 식으로 숫자 바꾸기로 나오면은 그 어려운 문제를 나도 모르게 손이 다다다다다 푸는 요걸 경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똑같은 문제를 어려운 문제는 여러 번 푸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영화 같은 거 진짜 의미 있고 되게 좋은 영화는 약간 그게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한 번 보면 한 번 보고 절대 안 보는 편이야? 아니면 진짜 재밌으면 몇 번이고 돌려보는 편이야? 나는 진짜 내가 재밌게 본 영화를 막 7번, 8번, 20번, 30번도 봐요. 왜냐면은 약간 볼 때마다 약간 보이는 게 다르다고 할까? 그것처럼 입체적인 다른 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비슷하지 않을까 해요. 그다음 6번도 조금 헷갈려 했던 것 같은데 푼 거 보니까 짝수의 개수, 자 일단 약수 어쩌고 나오면 무조건 소인수분해예요. 자 저기 4 곱하기 1, 3, 9 맞나요? 2 곱하기 378 2의 제곱 곱하기 1, 8, 9 이거 3의 배수죠?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63 7, 9, 63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되네요. 자, 짝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자, 일단 전체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전체 약수의 개수는 3, 4, 2여서 24개인데요. 전체 약수가. 짝수는 뭔가요? 2가 2개 있다라는 건 내가 약수를 결정질 때 안 쓸 수도 있고 한 쓸 수도 있고 2개 쓸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된 수의 약수를 뭘 약수로 불러요? 어떤 약수로 결정되는 녀석에다가 무언가 이제 저기 정수를 곱해서 이 녀석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가 포인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2의 0승, 1승, 2승 중에서 하나를 뽑고 약수의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왜? 2가 한 개가 있으니까 한 개만 더 보충해주고 3은 두 개를 보충해주고 이렇게 보충함으로써 얘를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얘도 약수가 되고 얘도 약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원리인데 자, 그럼 짝수가 된다라는 것은 2가 안 들어가는 경우만 빼주면 돼요. 1을 무시하는 경우 4 곱하기 2만 빼주면 즉 16개가 바로 A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개수 똑같죠? 3을 무시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3 곱하기 2 6개를 빼면은 18개 그게 B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7의 배수의 개수 역시 7을 무시한 경우만 빼주세요. 그러면은 3 곱하기 4 12 빼주면 12개 이렇게 하면은 저기 46개가 나오게 되죠. 그런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경우의 수는 좀 집중적으로 할 건데 조금 더 그 여기서 이제 약간 유리함수, 무리함수 숙제 많이 하라고 그거 유리함수, 무리함수 위주로 좀 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뭔가 배워가야 숙제할 때 그 배운 거 나오면 좀 재밌을 테니까. 요거 나왔죠. 자, 정리할 거 한 가지. 유리함수에서 역함수하고 원함수가 같은 거. 다 같은 말 다 적어볼게. 원함수하고 역함수하고 같다.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함수이다. 그 다음에 변곡점에 아니 저기 시그니처 포인트 A, B에서 A하고 B가 같다. 이 말이랑 마지막 피날레 요게 그 순서대로 A, B, C, D라고 했을 때 A하고 D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딱 보시고 A는 몇? 3 나오셔야 돼요. 얘랑 얘랑 그냥 같은 거예요. 어,
다 이게 세 개 같은 말이에요. 저 네 개까지. A는 3. 어. 왜냐면은 마이너스 A는 3이랑 같다. 잠깐만. 미안합니다. 저 더해서 0이다. 큰일 날 뻔했네요. 저 3하고 A하고 더해서 0이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딱 보자마자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 나오고 2,1 대입해주면 되니까 난이도 중하 문제이죠. 중하. 저런 데에서 뇌 부하를 쓰지 마시고 에너지를 확보를 하시고. 그래서 몇 문제 한번 좀 더 봐보고요. 저기 아까 그 마플 돌아가서 빌드업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플도 저기 터프까지 다 정주행으로 다 풀고 이렇게 해볼 테니까요. 그리고 마플 유리함수는 터프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 좀 약간 좀 웃겼던 게 그 터프 문제 거의 90%가 다 산술기예요. 풀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정도로 그 유리함수하고 산술기하고 되게 많이 계산을 많이 시킵니다. 왜냐면 왜 그렇게 많이 산술기가 계산을 시킬까? 곱한 게 일정하잖아. 뭐로 일정해? K로 일정하잖아.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 말 나온 김에. 정근선이 요거랑 이렇게 정근선이 있어요. 그래서 K는 엄연히 말해서 이 정근선까지 이 사각형 요게 K잖아요. 그러면은 XY축이 서운하대. 왜 우리 버렸냐고. 요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XY축이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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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라고 놔볼게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정근선이랑 여기 이루는 사각형이 K로 일정하다가 유리함수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조금 꼬았을 때 X축하고 Y축까지 떨궜을 때 이 사각형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이 녀석을 시그니처 포인트를 내가 시그니처를 좀 A, B라고 줘볼게요. 그래서 이 녀석의 저거를 X-A 플러스 B 이렇게 주고요. K 이렇게 주고요. K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뭐 P, Q라고 두고 이런 상황. 자, 그럼 참고로 요게 쓰입니다. 자, X-A 곱하기 Y-B가 K로 일정한 거죠. 요게 이제 안에 있는 작은 사각형이고요. 요 식이 이제 쓰이게 되니까 미리 써두세요. 자, 그 다음에 X축부터 Y축부터는 얘가 찐 PQ잖아요. 그쵸? 찐 PQ가 그 사각형의 넓이가 되고, 근데 PQ가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렇게 대입할 수가 있죠. 내가 PQ의 넓이를 이제 뭐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뭐 알고 싶은 건데, 요거 전개해 주시면은, PQ 나오고요. 마이너스 AQ 플러스 BP. BP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AB 이렇게 나오고 그게 K다. 이게 전개하는 거였나? 구하는 게 내가 어디 문제에서 봐갖고 이거 터프에서 봤을 거야 아마. 애플 터프에서. 그러니까 PQ 곱한 게 넓이가 되고요. 이 넓이의 최소가 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얘가 점근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넓이는 일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정하지 않으니까 최대, 최소 이런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얘는 최대가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면 이거 타고 쭉 올라가면 이렇게 거대한 빼빼로 세워버리면 넓이 무한대니까 최소의 개념이 들어갈 겁니다. 최소를 물어볼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맞아. 거기서 보고 얘기했던 것 같아. 맞아. 이게 막 기억이 막 섞여. 그래서 이제
얘가 곱이니까 곱한 거의 최소를 지금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 저건 아닐 거고. 그래서 콧이었나? 아, 맞아. 곱한 거의 최소를 알고 싶어서 잠깐만요. Q. 아, 대입해주면 요게 나오는데 지금 얘가 일정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PQ야. 그래서 PQ가 넓이고 그리고 AB가 뭐였죠? AB가 여기 시그니처 포인트인데 얘는 상수. 얘는 상수고 PQ가 내가 알고 싶은 대상이고 상수하고 곱해져 있고 K도 상수고 얘를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얘가 어떤 내적의 형태잖아요. 얘를 가지고서 아마 코시 슈바르츠 돌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거는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좀 그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의 타이틀이 뭐죠? 정근선이 아니라 축을 기준으로 사각형 그렸을 때 최대값은 안 물어보고 최소값 물어보는 거. 최대값은 물어볼 수가 없어요. 빼빼로 엄청 길게 세우면 저기 넓이 무한대잖아요. 그런 거 있었고. 자, 요거까지만 봐고 저희 마플로 좀 돌아가 보고 그거 빌드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자, 미정계수가 없네요. 간편하게 시그니처 포인트 찍어줄게요. 2, 자, 치역이 6보다 작다. 바로 나오시죠? 6보다 작다. 6보다 작다. 그래서 2,6이고 x, y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양수니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지나는 거고요. 자, 그래프 그렸어요. 그 무리함수 y는 n이 전형석과 만나는 점을 an. 그럼 an은 y는 n 위에 있으니까 여기 n이겠고요. y에다가 n을 대입하시면 x가 조금 지저분하겠네요. n-6의 제곱에서 4를 뺀 다음에 b에 먼저 할게요. 자,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가 0일 때 그때 y의 값은 4 이렇게 되겠고요. 아, 이거 그냥 저기 신발끈 하면 나와요. 신발끈 하시면 돼요. 여기 n에 관한 좀 복잡한 집 있죠. 여기 00 있으니까 이거 어차피 0이 하나 더 있어요. 0 풍년이에요. 이거 곱한 거 2분의 1 하면 그게 이제 삼각형 넓이잖아요. 신발끈 쓰시면 나오고. 네, 그러면 나머지 정식으로 나머지는 저기 다음 시간에 볼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주말 숙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RPM이랑 저기 센수와 자, 아주 기초적인 A단계 계산 문제는 면제 인정합니다. 어차피 그거는 연습할 기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뭐 다 푸셔도 좋고 너무 의미 없다. 아, 이건 진짜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 뇌에 부하가 안 걸린다. 알아서 점프하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여기 센의 B단계에서 난이도 상이거나 RPM 중에서 이제 실력업이나 그런 것들은 다 푸시는 게 좋겠죠? 약간 다시 마플로 돌아가서요. 그, 요 문제에 대한 좀 빌드업을 하고 맞춰 볼게요. 문제를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원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각각의 등분수가 달라요. 가장 큰 녀석은 8등분, 가장 작은 녀석은 뭐 4등분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찝찝한 말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등분 점을 찍을 건데, 어떤 말이 우리를 찝찝하게 만드느냐? 삼각형의 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한대요. 자, 그럼 우리 점을 찍고서 지난 시간에 점 찍고 그걸 삼각형 만드는 거 해봤죠? 아, 점이 총 몇 개가 있을 때 어지간하면 3개 고르면 일반적으로 삼각형이 나온다. 근데 뭐만 빼고 이런 식으로 한 직선에 세 점이 있는 경우는 또 제외시켜줘야 된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4등분을 하더라도 꼭 우리는 이렇게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를 회전시켜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4등분이에요. 돌리면 되게 다양해지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마치 막 시계 태엽을 조절하는 것처럼 근사하게 근소하게 조금씩 엇갈려 놓으면은 일직선이 되는 걸 되게 많이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삼각형이 많아지니까 세기도 힘들겠죠. 아니면 오히려 더 무책임하게 쉬워질 것 같아요. 그냥 저게 일직선이 되는 게 없는 거가 만약 밝혀지면 그냥 19, 13 떼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삼각형의 개수가 최소가 된다라는 말은 등분점을 찍을 때 되도록이면은 다른 등분점이랑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되게끔, 그리고 이왕이면은 여기 축이 나와 있으니까 축이 때마침 그려져 있는 선이니까 그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개수를 세보라는 거고, 그럼 이제 점을 같이 찍어 보시면은, 자, 가장 작은 건 4등분이에요. 그러면 4등분을 내가 물론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이렇게 찍을게요. 왜냐면 여기 보조선이 그려져 있잖아. 보너스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6등분이 애매해서 겉에 있는 8등분 먼저 해볼게요. 8등분을 하게 되면 여기 4등분 한 다음에 거기 안에서 또 반대가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내가 써줬어요. 왜 이렇게 써줬을까요? 저렇게 써주면 처음 만난 애랑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이 되니까 겹쳐지게 할 수 있잖아요. 겹쳐져야 최소가 나오니까. 가운데 녀석이 이제 애매한 건데, 6등분이니까 하나당 이제 그 60도씩 만들면서 가는 건데, 그래서 좀 지금 얘네들이 축에서 반창회 하고 있으니까 축에 이렇게 올려주고 60도, 60도 또 축에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될 거고, 그래서 이 점이랑 이 점은 원점이랑 일직선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렇게가 60도고 얘는 45도거든. 90도 발등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림이 좀 약간 공포증을 일으키는데, 일단 축 위에 있는 애들이 다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요. 얘네끼리는 지금 미묘하게 다 한 직선이 안 된 상태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앵글이 다르잖아. 우리 극좌표기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보고 좀 찝찝한 게, 뭐 이렇게도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껍데기끼리. 그러면은 전체 원점 포함해서 몇 개야? 18개 중에 3개인데, 19개 중에 3개인데, 일직선이 있는 경우만 조금 제외를 시켜주면 어떨까? Y라는 일직선이, 이거 우리 어떻게 계산했었죠? 막 이렇게 되는 거, 쉬운 버전. 이거 어떻게 계산했었죠? 8개 중에서 3개를 고르고, 그, 4개 중에서 저기 3개를 빼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더해줬죠? 그러니까 이 개수를 세주는 거야. 그 개수만큼 4C3을 빼줘. 그 다음에 그 개수만큼 한 번은 더해줘. 이게 가장 간결한 방법이었죠? 일직선이 되는 그 거시적인 경우 하나,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에서 나오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CC를 빼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 빼줘버린 거야. 한 개는 있어야 되는데. 아니죠. 미안합니다. 이건 한 개도 있으면 돼. 미안합니다. 착각했어요. 직선을 만드는 경우면은 1을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줘야 되죠.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는 다 없어줘야 되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자, 그래서 직선을 이루는 경우의 수와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의 수. 자, 둘 다 공통점은 뭘 찾는다? 3개 이상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를 찾는다. 그래서 그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가 나왔다. 그럼 얘는 그 점의 개수에서, 점의 개수가 뭐 4개 중에 이런 페어가 막 3개가 있었다. 그럼 4개 중에서 그 3개를 하는 게 3개가 있는 건데, 그거를 빼주고 한 번은 더해주는 게 직선이었고, 직선 한 번씩은 세야 되니까, 삼각형은 그거를 다 빼주기만 하면 됐었죠. 이렇게. 그 차이가 있다. 여기서 삼각형의 경우니까 이렇게 빼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직선이 되는 거, 직선을 이루는 요 경우에 집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을 구성하는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완성시켜야 되는 도형이 삼각형이나 뭐일 때, 직선일 때, 그 일직선 위에 다다다다다다 나열되어 있는 거에 거기 뭐 전선 위에 제비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거를 찾아주시는 게 관건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을 안 해봤는데 답이 바로 나오려나? 19, 18, 17인데, 이렇게 일단 되죠. 그 다음에 765인데 이렇게 되죠. 543인데 다시
이거 계산하면 몇 나오죠? 19, 18, 17에서 6을 해주면은 19, 이거 51. 그러면 9, 45, 51. 969. 좀 비슷하게 나오죠? 비슷하게 나와요. 기분 좋아요. 그죠? 그 다음 765인데 6을 빼니까 35 빼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개. 10을 빼주면 45 빼줘서, 그 좀, 뭔가 놓쳤나 보네요. 765, 6, 35, 54, 10, 45, 924. 자, 뭔가를 덜 빼줬거나 더 빼준 건데, 자, 이게 객관식이니까. 그러면은 각도가 맞을 수 있는 게 더 최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 일단은 가장 겉에 거랑 안에 거는 이제 요게 맞는 것 같은데, 요거 답을 내는 걸 좀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오늘까지 좀 해보고